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팁, 사업주가 끝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재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다는 징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노무 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돈을 안 줘요. 요즘도 곳곳에서 많이 들려오는 소식인데요. 정말로 사장님한테 경제적 사정이 생겨서 못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표적인 유형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임금 체불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민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로 일을 한 건지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란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나 동전을 말하며 보통은 급여계좌로 이체되죠. 사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요. 근데 간혹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현금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고 회사 제품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즉 화장품이나 가전제품 등으로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임금 체불이 됩니다. 임금은 반드시 뭐다?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명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임금 체불 유형과 해결 방법을 살펴볼게요. 임금 체불을 겪고 계신 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임금 체불을 신고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먼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분할 지급한다든가 조금 지연돼서 월급이 나갈 수 있다는 등 회사 사정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면 그 연기된 날짜만큼은 임금 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회사가 어기고 또다시 임금 체불이 된다면 그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금 체불이 두 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건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5개월, 10개월 등 장기간 임금이 체불돼서 참다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 회사에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돼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재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다는 징조입니다. 이럴 때는 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해서 임금 채권을 보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 임금 체불 신고를 퇴사 후에 하시게 되죠. 이 경우는요,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까지는 임금 체불이 아닌 거죠. 그리고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법원에 가서 민사로도 재판을 받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3년 이전의 것, 즉 7년치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발생하는데 매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임금 채권이 소멸하니까요. 다만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서 발생하므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경우, 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급은 매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요. 연차수당은 회계년도 기준 사업장의 경우 매년 1월 또는 4월 1일이 되면 연차 수당 채권이 발생하니까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못 받은 수당이 없나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가 체불임금을 확정했는데도 사업주가 끝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임금 확인서 등 서면을 교부받으신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고 강제 집행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각 관할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일정이 다른데 빠르면 3, 4개월에서 길면 6, 7개월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월급액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소송 대리를 해주거든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에도 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 확인서 등을 교부받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시면 나머지는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 무료로 모든 가압류, 압류 등 민사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쯤에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모두 받고 나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사업주는 벌금이나 징역은 면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이 부분을 근로자에게 물어보거든요. 돈을 받게 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서 밀린 돈도 받고 사장님 처벌도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 물론 근로감독관도 더 이상 여러분을 설득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 기재하고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도 알리게 되죠. 그럼 간혹 어떤 사업주는 이 사실을 듣고 벌금은 내더라도 밀린 돈을 바로 줄 수 없다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벌금을 내면서 버티다가 회사를 폐업해버리기도 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이기도 하지만 민사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민사로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해서 밀린 임금을 받는데요. 회사가 폐업하면 남아있는 재산에서 임금채권 우선 변제라는 제도를 통해 변제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재산이 부족하면 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밀린 임금을 모두 받게 되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도 이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주를 압박하게 됩니다. 사장님, 밀린 임금을 빨리 지급하시면 노자님이 굳이 처벌까지는 접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빨리 지급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사업주에게 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순탄하게 1개월 안에 해결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셔서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회사가 도산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땐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체당금이라고 불렸던 지불제도의 바뀐 이름이고요.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을 해서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간이 대지급금 제도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데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서 오늘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해당 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거나 추후에 추가 영상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임금체불 대처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단 한 달이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알아서 주겠지 하고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한 달이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앞서 소개해드린 사항들을 잘 체크하셔서 권리구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근자감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마음껏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